여기 절대 빠져 죽을 일 없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다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다 위에 누워 둥둥 떠다니고요. 심지어 바다에 누워서 책을 읽는 사람과 누워서 자는 사람도 있어요. 딱히 헤엄을 치거나 구명조끼를 입은 것도 아닌데 물에 둥둥 떠서 여유를 만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신기한 모습을 자아내는 이곳은 바로 사해입니다. 물속의 염분 농도가 일반 바다보다 10배나 높고 미네랄이 풍부해 물의 밀도가 높아서 물에 들어가더라도 몸이 가라앉지 않는 건데요. 이 진기한 경험을 해보고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해는 주변에 있는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해가 해수면이 매년 1m씩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감소 속도가 너무 빨라서 2050년엔 전부 고갈될 거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 건지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사해는 그 사해라는 이름 자체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염분이 너무 높아서 도저히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바다라고 해서 데드시, 즉 사해라고 부르게 된 거죠. 이쯤에서 도대체 염분이 얼마나 많단 소리지? 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바다의 염분 농도는 3.5%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해의 염분 농도는 무려 34%, 일반 바다 염도의 약 10배나 더 높은 수준인 거죠. 즉 사해 물 전체의 3분의 1이 그냥 소금덩어리인 셈이에요. 생각만 해도 너무 짜서 혀가 오그라드는 기분인데요. 그리고 사람들은 사해를 우리나라 동해나 서해처럼 진짜 바다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 이 사해는 호수입니다. 우리가 사해를 바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지 이 호수가 바다만큼 크기 때문인데요. 그도 그럴만한 게 이 사해의 면적이 우리나라 서울과 똑같은 605제곱킬로미터라고 해요. 서울 전체가 호수라고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규모죠. 그런데 이 사해에는 아주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사해 물의 농도가 너무 진하다 보니 마그네슘, 칼슘, 칼륨, 염소와 같은 미네랄들이 엄청나게 함유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게다가 이런 미네랄들이 피부에 엄청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사해에서 수영을 하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엄청 매끈매끈하게 좋아지고 피부 질환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무려 2000년 전에 미의 상징이었던 클레오파트라도 이 사해에 소금을 가져다가 피부 관리를 했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니까요. 특히 이 사해의 염분과 미네랄이 피부 질환 중에 하나인 건선과 아토피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나도 한번 가서 몸이라도 담궈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질환들을 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사해에 몸을 담그고자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렇듯 수많은 사람들이 사해에 소금을 찾고 직접 몸을 담그기 위해 찾아오다 보니 사해를 끼고 있는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이 사해의 소금과 진흙을 아예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을 정도예요. 즉 이 사해는 관광객들의 피부 미용과 피부 질환에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경제적인 혜택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호수인데요. 그리고 이 사해에 관해서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사해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에 위치한 호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해의 고도는 해발 마이너스 430m,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 430m예요. 즉 일반 바다의 해수면보다 430m나 고도가 낮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도가 낮다는 얘기는 기압이 일반 지역보다는 더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높은 기압은 산소를 더 응축시키고 똘똘 뭉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해의 산소 농도는 일반 지역보다 무려 30%가 더 높다고 합니다. 뭔가 사해와 관련된 농도는 다 높은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래서 피부질환 환자들에 더해서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사해의 고농축 산소를 마시기 위해 사해를 방문한다고 알려져 있죠. 피부뿐만 아니라 호흡기에도 좋다니 정말 관광지의 끝판왕인 느낌인데요. 이렇듯 사해가 주는 효과가 다양하다 보니 이러한 사해를 보고 마시고 느끼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겠죠.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는 관광객들이 즐길 거리와 머물 수 있는 숙박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해 주변에는 숙박시설 및 사해 관련 관광시설들이 아주 잘 자리 잡고 있고 지역 주민들은 이 관광업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죠. 이렇듯 모두의 건강과 지역 경제에 커다란 도움을 주는 사해. 그런데 이 사해가 1년에 무려 1m씩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1cm도 아니고 1m라니 믿기지 않는 감소폭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벽에 칠해져 있는 이 검은 선은 100년 전 영국 탐사선이 사해 수면의 높이를 표시해 놓은 건데요. 그리고 그 밑에 한 개 더 있는 검은 선은 위에 선을 긋고 10년 뒤에 그어진 선이라고 합니다. 10년 만에 이렇게 말라버린 것도 충격적인 상황인데 지금 이 두 개의 선이 그어진 곳은 이제 차들이 쌩쌩 지나가는 도로가 되었어요. 그러면 원래 이 자리에 있던 사해는 지금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는 걸까요? 너무나도 충격적이게도 90년이 지난 지금은 이 선이 있던 자리로부터 기다란 황무지를 지나 무려 약 2km를 더 가야 사해의 해수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불과 100년도 안 돼서 엄청나게 줄어든 셈인데 그러다 보니 사해 해수면으로 관광객들을 이동시켜주기 위해 트랙터 버스를 운행할 정도예요. 2km를 걸어서 이동할 관광객은 없을 테니까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사람들이 트랙터 버스를 타고 한참을 이동해야 사해가 나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단지에서 사해까지 가는 길은 마치 작은 그랜드 캐니언을 보는 것 같은데요. 이곳이 원래 사해에 물로 채워져 있던 곳이라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죠. 이렇게 사해가 빠른 속도로 고갈되어 가다 보니 전문가들은 2050년에 사해가 전부 고갈될 거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사해는 도대체 왜 이렇게 고갈되어 가는 걸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가장 큰 이유는 요르단강 수량 감소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사해는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는 호수예요. 그리고 사해의 날씨는 고온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고여있는 상태에서 계속 증발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렇게 계속 증발하기만 하면 호수가 사라져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 사해가 이렇게 고갈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던 건 사해의 상류인 요르단강에서 물이 계속 흘러 들어오면서 사해를 계속 채워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해의 물 공급원인 이 요르단강이 최근 급격하게 수량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해는 계속 일정하게 증발하고 있는데 사해의 물 공급원인 요르단강의 수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해의 수위도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물 공급원인 요르단강의 수량은 왜 줄어들게 된 걸까요? 그건 바로 지역사회의 과도한 물 사용 때문입니다. 최근 요르단강 주변에 지역 경제가 왕성하게 성장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면서 인구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요. 그런 증가하는 인구가 마실 식수가 더 많이 필요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 그만큼 더 많은 인구가 먹을 식량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 농경지가 크게 늘어나게 되면서 농업에 필요한 농업용수 또한 더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요르단강의 물을 끌어다가 사용하게 되고 요르단강의 수량은 계속 감소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요르단강의 수량 감소에는 이러한 식수, 농수 문제 말고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 요르단강도 더 상류에 있는 강에서 물을 공급받거든요. 그 강의 이름은 야르무크강. 요르단강의 상류를 살펴보면 이 야르무크강이 계속해서 물을 공급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이 야르무크강을 끼고 있는 시리아가 야르무크강의 물을 통제하기 위해서 무려 수십 개가량의 댐을 야르무크강에 건설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댐을 많이 건설하고 야르무크강의 상류로부터 물을 막아버리니 자연스럽게 요르단강으로 흘러들어오는 물의 양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아무리 농수식수로 물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도 댐을 수십 개나 건설한 건 살짝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렇게 시리아가 댐을 많이 건설한 데에는 어느 정도 국가 간의 관계적인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종교를 비롯한 다양한 이유들로 갈등이 많았거든요. 지금까지도 빈번하게 분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리아가 저렇게 무리해서 댐을 지은 이유가 요르단강을 마르게 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려는 이유도 있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있어요. 이렇듯 요르단강의 물 공급을 담당하는 곳들에 지어진 댐들과 주변 지역의 물 사용량 증가는 요르단강의 수량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사해로의 물 공급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사해 해수면 감소의 원인은 바로 광산업입니다. 아까 사해에는 염분뿐만 아니라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 사해 주변에는 풍부한 광물 자원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염소, 석회암, 칼륨, 마그네슘, 브롬 등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죠.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의 주요 산업으로 관광뿐만 아니라 광산업도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산을 채굴할 때에는 물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광물을 채굴할 때 물을 사용하여 광물을 분리하거나 광석을 깨트리는 등의 작업을 할 때 엄청난 수압의 물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해 주변의 수많은 광산들이 사해의 물을 무분별하게 많이 사용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해의 수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광산업 말고도 사해 주변에는 화학공장이 다수 존재합니다. 광산업과 화학공장은 거의 세트라고 봐도 되는데요. 광산업에서 캐낸 각종 광물들을 이 화학공장에서 사용 가능한 원료로 추출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화학공장 또한 원료 추출 과정에서 사해의 물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사해의 높은 염도는 화학공장에서 염소를 추출할 때 아주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광산업과 더불어 이 화학공장에서의 물 사용 또한 사해 수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이유들로 현재 사해의 수위는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아지는 수위는 그냥 커다란 호수 하나가 고갈되는 일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데요. 먼저 지역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해 주변의 지역들은 관광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 관광업으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만약 사해가 고갈되어 말라버린다면 사해의 관광객이 뚝 끊겨버리겠죠. 그렇게 되면 아까 살펴봤던 관광단지들은 모두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주민들은 생계에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관광단지뿐만 아니라 피부에 좋은 사해 소금과 진흙을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도 존재하거든요. 이런 기업들 또한 사해의 고갈과 동시에 매출이 없어 폐업하게 될 거고요. 그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또한 일자리를 잃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경제적인 피해 이외에도 사해의 고갈은 사해에 살고 있는 독특한 생태계에
멸종을 불러오게 됩니다. 사해에는 오직 높은 염분에서만 서식하는 박테리아, 조류들이 존재하거든요. 오직 높은 염도의 사해이기 때문에 생존이 가능한 생물들이에요. 게다가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해의 해저에서 새로운 종류의 미생물이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생물학적 발견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해의 고갈로 인해 이러한 생물들의 개체수가 줄면서 결국 멸종될 위험에 처하게 된 거죠. 거기에 더해서 아까 살펴본 화학공장과 같은 수많은 공장들이 공정을 처리하면서 발생한 많은 오염물질과 화학물질들을 사해에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인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지금이야 사해의 물들이 그 오염물질들이 드러나는 것을 막아주고 있지만, 만약 사해가 고갈되어 그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면 사해의 바닥에 쌓이고 농축되어 있던 오염물질들과 유해한 화학물질들이 주위 환경으로 방출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만약 그런 방출이 일어난다면 지역사회와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죠. 지금까지 사해와 그 고갈 위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사해는 자연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이기도 해요. 그런 사해의 고갈은 해당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주변 생태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최근엔 사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이러한 사해의 고갈을 막기 위해 손을 잡았는데요. 홍해 사해 대운하 사업이 바로 그것이죠. 이 사업은 홍해의 물을 끌어들여 사해로 투입하는 대운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계획했던 만큼 사업의 진척이 전혀 없다 보니 국제사회에서 우려를 표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우리가 사해의 고갈을 막을 수 있을지, 아니면 고갈되어가는 모습을 보고만 있어야 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